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정말 또 귀한 슈퍼 차트급 울트라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기혁신당 조대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굴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판돈 갖고 왔어요. 판돈 갖고 왔어요. 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내기를 했었는데 예. 시원하게 졌습니다. 야, 그때 좀 한 100 불렀어야 되는데 통이 작아가지고 10밖에 안 불러가지고. 근데 오늘 뭐 저기 그걸로 한잔 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제가 우리 대구에 있는 조대원 팬클럽 회장님 저기 홍보위원장님도 오라고 그랬고 예, 또 강 변호사님 팬이라고 하니 아이고. 예, 와서 오늘 준비는 하고 오셨으리라 제가 믿고 아유, 대구에 제가 왔습니다. 뭐 예. 그 국민의힘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제가 너무 무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을 너무 믿은 탓도 있고요. 제가 저 밑에 이제 심연에 있던 김기현 대표를 끌어올렸던 것처럼 당에서 대통령실에서 찍어 누르면 그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저의 어리석음. 당원 여러분들께,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어쨌든 한동훈 지도부를 꾸리는 과정에서 시끌시끌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점정식 전 의장을 뭐 물러나게 하니 많이 새로운 사람은 이제 대구 김상훈 의원이 됐죠. 그 이제 친한 쪽을 해서 뭐 지도부를 과반을 뭐 친한이 뭐 차지하냐 마냐. 근데 이제 그렇게 시끌벅적하더니 막상 김상훈 의원이 정책위원장이 되니까 별로 그렇게 한동훈 대표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지도부가 맞냐 이런 의문도 좀 드는데 어쨌든 이 전당대회 그리고 지금 꾸려진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총평 한번 해주신다면. 네. 제가 예전에는 진보 쪽 사람들 보면 네. 좀 돈과 세력이 없어도 사람들이 참 샤프하고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면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해요. 오. 좌파라는 사람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과거에보다 상당히 무식해졌다. 그리고 많이 우기고 배가 불러졌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변호사님도 당장 얘기하기로 국민의힘 당원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하는데 그 지난번에 국민의힘 후보 안 찍었죠. 그렇죠. 예, 안 찍었 당연히 네. 안 찍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안 찍은 분이니까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고 어쨌든 뭐 범진보 민주당 쪽이라고 봤을 때 네. 그 정도 수준이니까 지난번 대선 때 진 거예요. 뼈 아픈 지적을 예. 해주시는군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땐 다음에 또 져요. 예언을 또 하셨습니다. 민주당 예언을 합니다. 저는 이 예언은 뭐 진작했으니까 총선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이긴다. 잘못하면 탄핵 그 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100석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100석 이하로 네. 떨어질 수도 있다. 110석은 못 넘긴다. 이런 얘기를 지난 총선 때 KBS 나가서도 얘기를 했고 네. 그때도 미쳤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 네. 지방선거 때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압도적으로 진다라고 네. 얘기했을 때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2, 3% 이기든지 지든지 했던 선거가 네. 32%를 졌거든요. 2018년도에. 네. 그런 일들을 이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차이점 또 민주당 평론가들하고 저하고 차이점 뭐냐면 이 취미로 또 세컨 잡으로 이 방송도 하고 정치도 하는 거잖아요. 퍼스트 잡은 변호사고. 예. 저는 이걸로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다 걸고 있고 예. 우리 가족들이 제가 이 건달지 정치 건달하라고 뒤에서 다 예. 자기가 희생해서 집사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돈을 대고 있고 예. 미국에 있는 동생도 그렇고 자식들 부모들 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겠지만 사색, 네. 예측 또 내 예측이 틀리면 난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론가들은 대충 얘기해도 틀려도 뭐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할 때 서로 싸우고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 폭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봤을 때는 야, 잘 싸운다 이제 스스로 자멸하는구나 했지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나도 안 보거든요. 재미없잖아요. 재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냥 관심이 없어요. 네. 당연히 이재명이고 이재명 똘마니들 중에 몇 명이 되겠지. 충성 경쟁하고 제가 한두 번 보니까 김민석 저 의원 같은 경우 옛날엔 참 우리 때는 정말 멋지고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는데 그쪽은 김민석 이쪽은 원희룡. 그런데 가장 많이 망개진 사람들이더라고요. 요즘 말하는 거 보면 야 진짜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저 선배가 저렇게 망개졌구나 이럴 정도로 참 추한 모습을 보이던데 그것도 이재명 앞에 투항해가지고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누가 되고 당대표가 누가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그나마 뭐 뉴스 되는 게 뭐 정봉주를 버렸니만이 뭐 이런 얘기를 뭐 소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한동훈을 욕을 말고 어떻게 한동훈 같은 애를 찍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이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빼면 양반 중에 양반이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지. 우리는 그렇게 봐요. 네. 그쪽은 인정을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다 봤을 때 결국 승부의 키는 중도층이 가지고 있다. 제가 좀 이따 주제 보니까 홍준표 시장 나오던데 네. 홍준표 시장도 완전히 이번에 이 결과 예측이 빗나갔던 이유가 다들 자기 패만 보니까 자기 패. 자기 패만 바라보고 있고 자기 생각에 몰입해 있고 자기 계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전체 흐름을 판을 못 읽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은 패를 들어도 남의 패가 나보다 한 끗이라도 더 좋으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 다 잃는 거예요. 올인하면. 네. 내 패가 좋을수록 더 많이 잃는 거야. 그렇잖아요. 패가 안 좋은데 한 끗 차로 밟히면 돈은 네. 좀 적게 잃는데 네. 내가 포포카 들었는데 제가 5포카 들면 네. 전 재산 다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습이 또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가는 행보가 똑같다. 똑같다. 내가 보니 안타깝다. 홍 시장 패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도 않아요. 이따 근데 또 얘기하겠지만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본인은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뭐 늘 그래왔죠. 예, 네. 그래서 늘 그래왔는지 모르지만 대구가 더 심해졌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게 또 그러면서 또 약간 이제 소소한 이슈가 된 게 김경수 전 지사 지금 이제 형기를 마치고 저 사면이 됐죠. 사면돼서 이제 형기 도중에 나왔다가 복권이 아직 되지 않아 가지고 정치 이제 행보를 할 수가 없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은 마치 복권에 대해서 오케이 옛날부터 얘기되던 거야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가 나가고 한동훈 대표는 나는 반대. 그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양반을 왜 복권을 시켜줘야 되냐? 근데 웃긴 거는 민주당 이야기인데 참 민주당이 재밌는 게 뭐 그렇게 복권 얘기가 나오면 뭐 환영한다 이렇게 되면 끝날 이야기를 뭐 왜 이 시점에 맞아. 하필이면 복권을 맞아요. 하지 뭔가 이상한데 우리를 분열시키는 획책 아니야 뭐 이렇게 재밌습니다. 애가. 그러니까 우리를 분열시키느냐까지는 뭐 그것도 수준이 낮은 거지만 그렇게 의심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네. 더 한 발 더 나가서 야 이번에도 봐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싸운다. 저기는 뭔가 또 분열이 되고 저거 망하려고 저러는 갑다라고까지 나가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저런 지경까지 됐냐. 내가 보니까 과거에 민주당보다 이제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강남에도 많이 살고 네.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완전히 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도 많고 뭐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엔 정말 좌파들이 정치를 할 때 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목숨 걸고 두들겨 맞으면서 폐가 망신 당하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명감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눈이 반질반질했거든요. 지금 같이 동태 눈알이야. 동태는 그러니까 이제 다 기득권화 됐다라는 표현을 이제 동태 눈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독인 개긴 편하게 얘기하면 독인 개긴이고 차별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네. 그러면 차별성을 못 느낀다고 봤을 때는 그나마 그럼 전과라도 없는 사람, 추문이라도 없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을 찍는 게 자식 보기에 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중도층이 많다. 그걸 민주당 개딸을 위시한 민주당 극렬 지지층, 민주당 지지하는 그 30%인지 몇 %인지 그 사람들만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 또 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부분은 사면을 하든지 말든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복권을 사면 복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네. 뭐 네가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냥 벙칠 건데 네.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악플을 아무리 달아본들 네.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신경 안 쓰면 되는데 그 악플에 반응하고 같이 댓글 전쟁하고 저도 지난 선거 때 막 이렇게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댓글 같이 붙고 막 이러다가 뭐라고 뭐라고 써도 네. 그놈들은 거기에다가 말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렇죠. 사람 비하하고 완전히 인격을 말살시켜버려. 목표가 토론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최고위원회 이번에 되니까 최고위원회에 있는 당대표를 위해서 우리 당에서도 야 조대본 최고가 되게 괜찮은 정치인이네. 그리고 젊은 최고위원도 하는 말이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훌륭한 분인 줄 알았대. 근데 하도 옆에서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도 안 좋은 개념 선입견으로 저를 봤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인간성이 더럽고 부패하고 이랬으면
주장도 센데 네. 주장도 이쪽 저쪽 양극단에서 다 받아들여주지 않고 내가 극렬 지층도 없는데 어떻게 이 바닥에 20년을 버텼겠어요. 늘 선거할 때마다 후원금이 3천만 이상씩이 들어오고 네. 이렇게 됐던 게 공천 한번 못 받는 사람한테 그렇게 됐던 거는 그나마 많은 국민들이 대놓고 댓글 달고 막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 막 쫓아다니면서 지지한다고 이렇게 안 하지만 저런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어. 소신 있게. 네. 우리 정치판에도 저런 친구도 한 명은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 많아서 네.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대현 최고위원과 이제 우리 방송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조금 적응하셔야 되는 게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이제 조대현님의 맞아요. 위대함에 몰립니다. 맞아요. 소위 이제 깔때기라고 하죠. 모든 이야기가 거기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점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대통령실하고 뭐 한동훈 대표하고 뭐 패권 다툼을 하니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그게 참 어리석다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은 전략적으로 뭐 들었고 안 했고 싫어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로 뭐 소소한 다툼을 할 수 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다음 정권을 재창출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거 안 되면 뭐 한동훈이라 되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한동훈이 미워도 밀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뭐 그렇게 투닥투닥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같이 갈 것 같다. 아니 둘이 싸우는 게 지금 짜고 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음모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짜고 친다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기획 수사, 검사 시절에 아주 기획 잘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 극우층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 범죄자를 풀어주냐고 야 그렇게 우파가 물러 터졌으니까 우리가 늘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 맞다나 이 진보 측에서 민주당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책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분열을 시키는 책동으로 좋은 술수인데 전략인데 잘못하면 분열시키려고 하다가 우리가 분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은 분열시키는데 가서 욕을 먹고 이제 뭐 자기는 임기가 다 돼가니까 네. 새로 앞으로 정권을 창출해야 될 사람은 경관 오른쪽 원리 원칙을 얘기하면서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 오른쪽 우파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저 전두환이 백담사가하고 노태우가 네. 대통령이 이제 접견 초기에 안정적으로 갔던 것처럼 자기들끼리 셀프로 말이죠. 투닥투닥 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여기 변론이라 쓰시잖아요. 네. 볼 때마다 참 내가 진짜 탁 무릎을 치는데 지난번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이걸 보면서 내가 네. 이런 분이 민주당이나 범진보 쪽에 네. 전략을 짜시면 보수 과찬이십니다. 나는 뭐 국민의힘이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앞으로 선거를 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진짜로 그 당이 잘못하면 전패 기로에 서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이런 제야의 고수들은 놔두고 말이야. 민주당이 저 같은 사람을 영입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돈이 있든지 줄이 있든지 아니면 이거 잘 비비든지 이걸 해야지 요즘은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국민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도 못 들어가고 국민의힘도 못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만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깔때기가 내한테만 잡벅이라 그러니까 같이 이제 띄워주는 거지. 같이 만개지자고. 그렇습니다. 우린 모든 우주의 기운이 이 자리로 모이게끔 저희가 지금 토크를 아니 뭐 몇 명 들어오지도 않는데 우리끼리라도 띄워주면서 재밌게 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 라이브는 잘 못 들어도 나중에 영상 가면은 요새 초기지만은 그래도 1000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요. 나 몰랐네. 생각보다. 자, 이야기가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추후에 뭐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겠지만은 큰 그림은 너무 지금 상황에 일희일비 막 싸우나 봐 이런 것도 다 어리석은 가벼운 처사다. 그런 교훈을 얻고